때문에 뭐 마이크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 많은 세미나를 해봤지만 에어컨 없는 데서 하긴 처음입니다. 빨리 하자. 네. 원래 사회 디자인 연구소 하면은요, 사회와 디자인이 전혀 조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어떤 의아함 또는 의심을 갖다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비슷하게 대한민국 재건축 조합도 전혀 이게 그 조합이 맞지 않은데 붙여놓으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상상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쓰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대한민국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전국 주사파들하고 운동권들이 뭐 망쳐놓은 건데 웬 재건축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공안 검사적인 어떤 시각 같아요. 또 다른 어떤 한편에서는 야 그거 하고 대한민국은 이게 뭐 총체적으로 어떤 낡은 뭐 이거는 이 친일 어떤 부역자들이 세운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어떤 기본 인식은 뭐냐면은 그 더러워진 아기를 씻기다가 더러워진 모욕물만 버리면 되는데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어떤 사태를 막아야 된다. 기본 인식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그 대한민국 재건축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모조리 다 그냥 뭐 초토화해서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건물, 새로운 도시를 짓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1987년 체제를 수명이 다했으니까 이걸 밀고 거기다가 2024년 체제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 건립을 하자. 그것이 바로 재건축이다. 저희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대선 시기에는 원래 어떤 이런 캠페인, 뭐 어떤 이념에 관한 것이든 정책에 관한 거든 가치에 관한 거든 그런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그런 세미나를 하면은 당신이 대선 나오려고 그러냐, 출마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어떤 철학, 가치, 이념, 정책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고찰 내지 성찰을 하게 되면은 아니 당을 만들라 그러냐 또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냐 또는 공천 받으려고 그러냐 어떤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갖다 상당히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화운동 동지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그런 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의구심 내지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갖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화운동 동지의 이름으로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화운동 동지의 어떤 열성 회원들입니다. 다. 저를 포함해서 열성 회원들이 좀 더 어떤 과감하고 날카롭고 좀 묵직한 그런 정치적 관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어떤 재건축 조합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그냥 사유와 이념의 재건축이 먼저다는 겁니다. 원래는 1987년 체제를 2024년 체제로 만들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헌법, 법률, 그리고 어떤 대통령, 행정 명령들, 그 다음에 문화, 리더십, 정치적 이런 것들을 갖다 바꿔야 되는데 그 모태가 되는 것이 사유와 이념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1987년 체제 또는 2024년 체제 70화국 이런 얘기를 하면은 헌법부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헌법의 어머니가 바로 정신문화고 사유와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손을 봐야 비로소 그 밑에 자식에 해당되는 헌법과 법률과 문화, 정치, 리더십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은 총 8페이지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률성 홍범도 흉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어떤 논란을 보니 이게 원래 2018년 3일절 날 이게 육사 조정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독립기념관으로 이제 이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요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강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실용문화학교를 뿌리고 삼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군의 뿌리는 미군정과 당시 남조선 경비사관학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국군 안에 뭐 일본군 출신, 만주군 출신, 뭐 독립군, 강복군 출신 뭐 이렇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부 그 장교들의 이 골가는 또 어디까지나 일본군 출신입니다. 저는 그거를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 6.25 전쟁 과정에서 보여줬던 어떤 그 엄청난 희생과 영웅적인 어떤 행실은 그거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의 사고방식을 보면 조선시대의 가장 폐륜화가 뭐냐면 환부역조입니다. 조상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조상이 지체가 낮다 그래가지고 지체 높은 조상을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원래 조상을 갖다가 이런 멸시하고 아니면 조상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걸 환부역조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는 게 전형적인 환부역조적인 폐륜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이 참 만무한 옷차림으로 학교를 갔다가 찾아왔을 때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진짜 모른 척하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걷고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애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귀엽기라도 하죠, 애들은.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자력 근대화를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고 있는데 강도 일본 제국주의가 강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어떤 이 독립운동, 항일 독립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미국의 도움을 조금 받아가지고 독립했다. 이런 어떤 판타지에 입각해가지고 판타지에 입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좀 친일물을 갖다 먹었거나 김성수처럼 당대의 어떤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엄연한 애국자로 치부를 했는데 그런 약간의 어떤 일제 막판에 약간의 친일 오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김성수를 갖다가 격가시키고 그러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반면에 공산주의자나 또는 정유선처럼 김원봉처럼 대한민국을 반대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사실은 반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이념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193쪽에 이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어디를 봐도요 이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아마 이념 성향이 뚜렷했던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촛불 시민혁명을 이른바 동학부터 시작해서 3.1운동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항일 독립운동, 그 다음에 4.19, 도마, 5.18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자기들은 그 후예고 기존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윤석열까지 이거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자신들이 정통이라면 이쪽은 어떤 사통이 되고 자기들이 도덕이라면 비도덕이 되고 자기들이 정의라면 불의가 된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재단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 3월 1일 그때 이제 육사 교정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때 홍범도를 비롯해서 5명의 애들 흉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그 강당에 백선엽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그거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백선엽 관련된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을 갖다가 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대 어쩐 이념이란 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장 이념 성향이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아주 편협되고 편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갖다가 이념의 틀로 보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수많은 무슨 부조리들은 이념의 틀로 봐야 비로소 그 본질을 갖다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986년에 반전반핵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국의 발톱이 이강토 이산을 펼치고 간 성체의 성조기만 나올 때 민족의 생존이 핵폭풍 전야에 섰다. 이 땅의 양심들아 어깨 걸고 나가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이 목숨 다 바쳐 해방의 형성으로 가일천 투쟁으로 반전반핵 양키고 홈. 이 노래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거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박치범 씨입니다. 그 서울공대 77학번 금속과 제하고 선배입니다. 이분이 그 전진가라는 노래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손학주 씨가 했던 저녁이 있는 산 노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순천대 그 공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분은 그러면은 이 노래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고 동의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런 노래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쫙 뿌려놓고 이제 그냥 슬그머니 뒤로 돌아가서 머리 걱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건 노래가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노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박치범 교수 보면 박용만, 예, 박치영인데 그 본명은 박용만. 바꿨어요? 예, 원래 본명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어떤 그 태도가 그때 이제 민주운동 동계 출범식날 우리가 뿌린 쓰레기 우리가 치운다 그랬어요. 쓰레기를 뿌렸는데 그걸 갖다가 치우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운동 동기에도 만들었고 재건축 조합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핵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의 생존이 핵폭풍 변화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핵 개발을 갖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공격을 갖다가 노골적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생존의 어떤 그 핵폭풍 전야에 선 거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때 우리 그 북핵에 대한 어떤 해결 원칙은 뭐냐? 기본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였습니다. 이른바 CVID인데 지금 CVID가 된 거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이 확실하게 CVID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핵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둔감한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예민할 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공포를 갖다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성적 공포조차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말입니다. 이건 이념 아니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이념의 쓰레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고용 분야에도 있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겁니다.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최저임금도 팍 올리고 공공부문도 폭발적으로 사실은 평창을 갖다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실수가 아니라 아주 더럽고 사악한 정략의 산물이라는 걸 압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이른바 현대판 양반인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인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지역적 인연, 학연, 이러저러한 어떤 정치적 인연을 딱 파악을 해보면은 민주당의 아마 특수관계인이라는 것들은 아마 불문간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엄밀히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6페이지, 10페이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체제라는 것은 1980년은 5.18의 피, 그 다음에
85년 총선 유세장의 신한민주당 돌풍, 87년 6월 광장의 형성과 위정자들의 대선적 결단과 타협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거 운동권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화는 이건 조선화 남미향으로 가는 조짐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민주정에 원래 내재했던 2500년 전부터 이끌은 겁니다. 이게 폭민정, 그 다음에 중무정, 그 위험이 원래 있는데 그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 그런 탓이냐? 아닙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 이 문제 해결되느냐? 제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생각의 큰 틀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유와 이념 별거 아닙니다. 생각의 큰 틀입니다.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등을 구별하는 거고, 이건 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김일성주의, 나치즘, 파시즘 등 이게 정식화되어서 널리 통용되는 것만 이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핵에 대한 비성적 둔감함,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비성적 예민함, 극단적 공포 뒤에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광우병, 한미 FTA, 사드 전략과 후쿠시마 처리수 등 반미 반일 괴담은 있는데 반중 반북 괴담 없습니다. 이 뒤에도 역시 이념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근대화와 독립의 특등 공신이지만 당대 사람들이 거의 문제 삼지 않은 약간의 친일 오점을 가진 인천 김성수 등한테는 반민족 행위자 낙인을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대한민국을 없애기 위해 분투 노력했던 정일성이나 김원봉 그리고 자유시 참전 이후에 소련 공산당에 충직한 당원으로 살았을 뿐인 홍범도한테는 너무나 반대한 태도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그 뒤에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양한 공작을 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공작하고 있습니다. 공작학원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간첩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남 연락부도 있고 교육문화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친중 매국이나 친북 매국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 친일 매국을 갖다가 경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 매국 정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도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뿐만 아니라 그 경제 성장은 건면하고 교육열 뜨거운 국민이 있는 한 저절로 되는 거라는 생각. 그래서 정치는 분배 복제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 386 운동권 정치인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박정희를 폄하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 어떤 경제 성장을 했다 이거지. 재벌은 불평등 양극화 정경유착의 주범이고 노동자는 약자고 노조는 약자 무기니까 불법 폭력 파업에도 관대해야 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니 부동산 불로소득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하고 시장은 양육강식의 정글이라서 국가 비제로 칭칭 독려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규모와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이게 뭐냐면 1987년 이후 점점 강성해진 운동권발 사고방식입니다. 이 뒤에도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이거 공산 전체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은 그 공산 전체주의의 어떤 이런 그 프레임으로서 거기 걸리는 것들도 파내야 되지만 그 외에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롯해가지고 이 시장에 대한 인식, 경제에 대한 인식, 재벌에 대한 인식, 북한 핵에 대한 인식들, 노조에 대한 인식들, 이 인식들조차도 이거는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싹 갈아엎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유와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고 분노하는 대부분의 모습 무조리는 압도적으로 지난 36년을 풍미한 운동권 사유와 이념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2020년 이후에 180도 압승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을 사실은 다 하고 했습니다. 안 한 거는 뭐냐 못한 게 아니에요. 못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몰라서 안 했거나 자기들이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 과목 세우기, 반독재 민주화, 민주주의 발전, 그 다음에 무슨 햇볕 정책, 탈원전, 서민경제 항상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공공부문 급팽창, 정세와 확장 예정, 경제 민주화, 검찰 노동자, 사법 민주화, 교육 민주화 등 이거 탐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왜 정치 갈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격렬해지고 재래졌냐? 그거는 지난 36년 동안 운동국가 민주당에 팔아먹던 가치 이념 비전 정책이 싹 다 파탄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찰 반성할 용기도 없고 지력도 없습니다. 그 남은 게 뭡니까 그러면? 남은 거는 권력을 꿈봐선 이렇게 잊지 못하니까 남은 무기는 결국 거짓 선전선동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그 처리수 배당을 유포를 갖다 해서 상대를 매국노화, 악마화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정치 갈등의 거의 모든 책임이 있잖아요. 아니 거의 모든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지금 운동권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운동권 민주당이 금과 옥조로 여긴 이런 사유와 이념을 우리가 개념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한때 그걸 앞장서서 실천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쪽으로. 자,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재건축의 이름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의 절제절명의 과제는 1987년 이후 사실상 대한민국의 숨어진 역할을 했던 시대착오적인 사유와 이념, 정책, 문화 그리고 그 체현자인 정치권의 화석 좀비 주사파 운동권이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은 2년도 안 된 어떤 윤석열 정부한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어떤 무슨 구조의 뿌리를 파보니까 이 대부분은 지난 36년을 갖다가 이렇게 풍미했습니다. 집권 기간은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어떤 정권들도 그때 87년 이후에 어떤 그러한 사유와 이념이 밀고 갔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명박도 그때 그 위기에 빠진 독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박근혜도 천안문에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김영삼은 중앙청 폭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취임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두환은 죽었지만은 아직도 지금 묻힐 자리를 갖다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래도 평화적 정권 교체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 어떤 민주화 사례를 보니까 이 정권을 갖다가 권력을 쥔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 만약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거부했으면 뭐 저희 젊은 들기에 아마 싸우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공과가 있는데 말입니다. 과가 있지만 공도 좀 제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모순 구조리들, 불평등 양극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뭐 일자리 어떤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 수많은 어떤 문제들의 뿌리에는 36년을 풍미했던 운동권이 겉들인 사유와 이념이 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그거를 갖다 갈아엎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87년 체제를 갈아엎어서 2024년 체제로 재건축하는 운동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희망 활력이 넘치는 제2중흥시대로 건너가는데 남은 힘을 쏟아붓겠다. 이것이 그 대한민국 재건축 조합의 결선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를 보시죠. 아유, 저기 먼저 최우영 이거 순서로 하죠. 뭐. 최우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죠. 우리 오진영 그 다음에 저거 제일 마지막입니다. 토론자 최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랄까 폐해가 이제 뭐 이게 합의되는 게 또 없고 뭐 여야 간의 합의, 뭐 국민들 간의 합의,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되니 실행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오랜 갈등과 이 논쟁 상황에 있는 이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비토크라시 상황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쓴 말인데요. 모두 다 여당이 말하면 이쪽이 비토를 하고 저쪽이 뭐 야당이 말하면 저쪽이 비토를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하고 투쟁만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전쟁이 정치가 그 전쟁 같아졌습니다. 생사결단, 사생결단식 이게 투쟁 정치로 됐는데 뭐 정치 투쟁과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뭐 본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위기 대응이랄지 문제 해결력이랄지 이런 걸 심각하게 떨어뜨리면서 동력을 떨어뜨려서 이제 아마 이 국가 발전에 큰 이게 저해가 되는 이런 그냥 내파 위기죠. 내부 파열의 위기가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극심한 전쟁 같은 그 대한민국 정치의 근원과 배후에 과거 좌파 운동권이 전파했던 그 사상, 이념, 인식 뭐 그런 게 없다면 뭐 감정이나 정서, 심지어 무엇이까지 저는 이런 대한민국 좌파 운동이 전파했던 이런 그 사상, 이념, 인식이 그 배후에 또 근원으로 있다고 보는 이런 취지로서 이제 제가 광우병, 쇠고기나 이게 사드 문제를 가지고 나라가 비참할 정도로 이게 극심한 투쟁이 있었는데요. 만일 저는 그 소고기가 그 미국산이 아니고 호주산이었다면, 그 사드가 우리가 미국 무기가 아니고 저기 호주나 뭐 영국의 수입한 무기였다면 과연 당시 이 좌파들이 그렇게 극렬하게 투쟁을 했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반미적 성향, 반미 인용, 반미가 정의라는 그런 나는 인식이 상당히 깔려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류되는 원전수가 일본에서 되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원전수가 방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렬한 반대 투쟁을 민주당이 선동할까요? 민주당의 이재명 그 대표는 이게 9.11 테러에 범한 핵테러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러니 이게 무슨 인식이 그러한 그 반일 정신의 그 기초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타협도 안 되고 뭐 합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원전 방류수 문제는 그 방사능을 측정하면 여기 또 서울에 밝으신 홍정 대표가 와 계신데 그 측정을 하면 우리나라 마라도 끝, 동쪽 끝, 독도 끝, 이게 서쪽 바다 끝에서 이렇게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하면 수치가 금방 나옵니다. 이게 마치 축구 경기의 VAR처럼 그 현장에 그대로 판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방사능 농도 반칙이 아니다 금방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과학적인 숫자 앞에서도 판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그렇게 그 일본에 반대하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집권 세력에게, 집권 세력이 아니고 민주당 운동권 세력에게 안일이 정의라는 그런 인식과 사상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게 난 그래 생각 안 해. 내가 얼마나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정서로 남아있습니다. 뭔가 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정서와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친미 진영에서 미국의 명년 시대에 친미 진영에서 친일파들이 분단을 획책하거나 분단을 이용해서 집권하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라고. 그러니 이런 인식이 우리 잘 아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입니다. 여기 공부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나라예요. 정의롭지 않는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는 정권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대해서 극악한 반대, 미국에서도 극악한 반대의 정서를 갖고 있고 북한이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친숙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용스러워요. 사회주의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관용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좀 친한 건 일본을 불의하다고 보는 겁니다. 불의.
그 일본에 반대하는 건 굉장히 정의라고 봅니다. 그건 그걸 무엇이고라도 느끼는 거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염 방류수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겠냐는 게 해결이 되겠냐.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서 VAR처럼 사진으로 딱 찍어서 수치가 딱 나오면 아 그래 이거 안 위험하네 인정하자. 이런 과학적 사고가 통하지 않고 이거는 정의냐 부이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식의 배경에 과거 운동권이 전파하고 반일 감정 운동권이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그렇게 역사적 감정으로 있는 건데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화하고 그걸 내면화하고 뭐 국민들 사이에 퍼뜨리고 저는 이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 12월 28일 날 그 박근혜 정권이 그 일본의 아베 정권과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위안부 합의문 전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문이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내각 총리 대신 아베가 총리 대신 자격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정부 자금으로 위안부 치료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가 내각 총리 대신 자격으로 사죄를 하고 일본군 자금으로 하겠다는 완벽한 합의입니다. 이게 지금金融 합의가 어떻게 됐냐? 일본 정부가 돈 좀 내주세요. 돈 못 줍니다. 또 민간 기업이 좀 내주세요. 민간 기업도 못 낸다. 그럼 우리 정부가 돈 내서 배상할게. 이렇게 지금 불한편으로 보면 이런데 이런 합의를 박근혜 정부가 해냈습니다. 대단한 합의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문구로요. 그 아베 수상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하고 다시 한번 사죄한다는 강곡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합의문을 2017년 그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 6개월 만에 2017년 12월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일본 외교관들이 여의도에 와서 한국 정부는 비적 정부다. 약속을 안 지키는 비적이라는 단어를씁니다. 외교관들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중국에 뭐 전람 외교하는 그런 외교관들 빼고는 잘 그런 말 안 하는데 공공연히 하면서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좋은 합의를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일본과 합의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념 때문에 합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외교적 상관없이 그리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위안부 살아있는 위안부들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명분을 삼아서 외교관에 외교적으로 합의하고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기가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파기고 이게 사실상 파기인데 관측도 안 되니 이게 또 합의문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엄청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권적인 이념이 외교 정치에까지 저는 이루고 있고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정서나 이런 것 가슴 마음 깊이 좀 찬양했다. 제가 말 나온 건 하나만 여기 우리 김대호 소장 전문가이신데 앞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 좌파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